안녕하세요. DJ는 테크 메이커 박주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캘리브레이션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캘리브레이션 하는 내용을 올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하는 영상을 올릴 건데 한번 끝까지 잘 봐주시면 그 프린트 된 컷이죠. 프린트 된 컷을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은 이렇습니다. 이 캘리브레이션은 언제 쓰게 되냐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영어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 그냥 왠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이 기능을 쓰는 건 보통 우리가 비닐이나 바이닐이라고 하죠. 바이닐. 네. 크리컷에서는 또 바이닐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 쓰는 사람들은 바이닐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비닐이라고 하는데, 네, 이 바이닐을 쓸 때 아니면 아이언온이죠. 네, 아이언온. 이게 아이론이죠. 아이롱, 옛날 말로 아이롱. 네, 이 아이롱이 그 다리미를 올리는 건데, 네, 그렇게 열전사 시트라고 하죠. 열전사 시트. 네, 왜 이렇게 돌려서 제가 쓸까요? 잘 모르겠네. 네, 열전사 시트, 요렇게 자르거나 이럴 때는 사실, 아니면 종이 이런 거 자를 땐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안 쓰게 돼요. 그 캘리브레이션 기능을. 캘리브레이션입니다. 네. 이 기능을 안 쓰게 됩니다. 보정이죠. 보정. 네, 보정 기능을 안 쓰게 되는데, 이건 언제 쓰게 되냐면 프린트 된 컷, 즉 프린트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잘라주는, 보통 이제 스티커죠. 스티커 작업을 할 때 쓰게 되는 기능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조이라는 가장 그 엔트리 기종 있잖아요. 취미로 많이 쓰고 상당히 유용한 이 기종에서는 이 프린트된 컷 기능이 없어가지고 못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프린트된 컷의 이 그 기능은, 자세한 기능은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고요. 이 프린트된 컷을 만약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스티커를 만들고자 하면 꼭 한번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되게 당황스럽고, 이 프린트된 컷의 캘리브레이션, 프린트된 컷을 하기 전에 이 왜 이렇게 버벅대는지 모르겠네요. 네, 영어라 그런가? 네, 이 캘리브레이션을 안 하면, 안 하면 스티커를 아예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대충 하면 나중에 스티커가 막 이상하게 잘라집니다. 이상하게 잘라져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아마 그 캘리브레이션 하면 좀 정확하게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능 자체가 그 프린트된 컷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자, 오각형. 자, 이 오각형을 기본 자르기면 그냥 이대로 자를 거예요. 근데 얘를 인쇄후 자르기라고 바꾸면, 딱 보시면 인쇄후 자르기로 바뀌었죠. 얘는 이제 프린트를 합니다. 그리고 자를 거예요. 이 형태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프린트된 컷을 다른 형태로 자르고 싶다, 그러면 얘는 기본 자르기죠. 그리고 이 색깔이 좀 다른데 얘를 컬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네 둘을 평면화를 하면, 자, 인쇄후 자르기죠. 요 자체를 프린트한 다음에 요 밖을 자르는 겁니다. 네, 무조건 인쇄후 자르기는 이렇게 그룹이 돼 있으면 가장 바깥 라인을 잘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쪽 안쪽을 자르고 싶다면 얘는 다시 안쪽에다 라인을 그려야 되겠죠. 그럼 바깥도 자르고 안에도 자르고 이런 형식이 될 겁니다. 그냥 프린트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캘리브레이션은 어떻게 가느냐, 만들기를 시작하면, 만약에 처음 그 크리컷을 사신 상태라면 만들기 시작하고 진행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 캘리브레이션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때가 아니라면 언제 하느냐,
요 이름 옆에 꺽쇠를 누르고 설정을 누르면 여기에 기기, 여기 보시면 기기 보정이라고 있습니다. 메이커 3면 메이커 3, 익스플로러 3면 3. 네, 조이는 없죠. 조이 엑스트라는 있는데 조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9 버전들은 여기 있습니다. 메이커, 익스플로러. 자, 여기서 메이커, 저는 메이커를 선택했는데 시작을 누르면 이제 캘리브레이션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 내용들이에요. 처음에 하시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왜, 이게 뭔데? 이러는 거거든요. 메이커일 때 가장 어렵습니다. 메이커일 때. 자, 메이커일 때는, 메이커는 이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거든요. 두 가지. 자, 요거는 나이프 블레이드라고 불리는 날이고요. 이건 로터리 블레이드라고 불리는 건데, 요거는 칼날이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예, 보통은 섬유 자를 때 씁니다. 섬유. 보통 뭐 펠트, 이것도 섬유라고 할 수 있죠. 요 두 가지를 자를 때, 펠트는 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 섬유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섬유는 이렇게 교차가 된, 날실하고 무슨 실이 이렇게 교차가 돼, 직조가 된 거를 섬유라고 하고, 펠트는 그냥 부직포? 뭐 그런 류라고 하더라고요. 여튼, 근데 펠트나 섬유를 자를 때는 요 로터리 커터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칼날을 자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칼날이. 여기 칼날 있고요. 그래서 자르면서 천을 약간 밀어요. 밀면, 이렇게 칼날이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쪽으로 향해서 자르고 있을 때 천이 약간 그냥 쭉 잘리면 좋은데 약간 이렇게 운대요. 실제로 울기도 하죠. 네, 이렇게 우는 경우가 있어서 이 로터리 커터 같은 경우는 위에서 누르거든요. 동그란 걸 미는 게 아니라, 밀고 자르는 게 아니라 누르는 힘으로 자르니까 밀리지 않고 얘가 굴러가면서 자르는 그런 형태라 되게 압력을 높게 잘라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밀리지 않기 때문에 섬유 같은 걸 자르기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런 용어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나이프 블레이드라는 건 칼날이 엄청나게 큽니다. 실제 크기가 웬만한 무슨 커터 날보다 큰데요. 그리고 되게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 이렇게 날 깊이가 높다 보니까 되게 두꺼운 재료를 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다 보니까 압력도 엄청나게 강하고요. 메이커는 요 장비 이런 이렇게 생긴, 이게 이제 이름이 뭐였더라? 뭐 아무튼 이 장비들을 사용하면 압력이 4kg까지 올라갑니다. 4kg까지. 보통 익스플로어는 최대가 400g이에요. 400g. 그 10배가 세지는 거죠. 10배가. 강하게 잘라야 되니까 이렇게 압력을 높이는데, 그래서 요 칼날을 쓰면 이렇게 이제 그 두꺼운 재료, 단단한 재료들을 자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더 높이 자를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메이커도 그렇고 익스플로어도 그렇고 여기 롤러가 있는데, 롤러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재료의 두께는 2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2mm고요. 잘하면 2.5mm까지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메이커 모르겠습니다. 검증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얘네들을 보정하는 겁니다. 얘네들을. 자, 그럼 인새우 자르기는 어떻게 하냐? 여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여기를 선택하면 돼요. 자,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익스플로어를 보여드릴게요. 익스플로어. 자, 익스플로어 3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꺽쇠에서 다시 선택하시면요. 여기에 기기에서 익스플로어 3를 선택하고 시작을 누르면 딱 하나 나오죠. 네, 아까 메이커처럼 여러 가지 툴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딱 하나만 나옵니다. 그 익스플로어에서 쓸 수 있는 툴은 우선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반 프리미엄 파인포인트 블레이드나 파인포인트 블레이드, 그죠? 일반 블레이드, 그다음 딥컷, 그 다음이 저기죠, 그 패브릭. 그 패브릭 블레이드가 아니라 이름이 본디드 패브릭 블레이드, 본디드 패브릭 블레이드는, 본디드가 무슨 뜻이냐면 접착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건 펠트 혹은 그 접착심지라고 씁니다. 접착심지라고 해서 이렇게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소품을 만들 때, 그 미싱으로 소품을 만들 때 보면
그 소품들이 되게 그 커팅하는데 되게 불편해요.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는 것 중에 뭐 필통을 만든다고 하면 필통을 만들 때 이렇게 긴 천에다가 뭐 여기는 없습니다. 없는 상태로 이쪽에다가 저걸 박죠. 그 지퍼를 박고 뒤집어서 이쪽으로 해서 지퍼를 박잖아요. 박은 다음에 이제 여기를 막는 거죠. 여기를 막고 여기 막고 그 다음에 다시 뒤집어 갖고 완성을 하는 속지 없을 때예요. 이건 겉지만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얘가 힘이 없잖아요. 서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요. 넓적해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그 보통 거즈나 아니면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뭐 아무튼 그런 천들에 여기에 실리콘이 발라져 있는 천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다림질해서 붙인 다음에 자르면 얘가 필통의 형태를 만들고 나도 딱 견고하게 비교적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지퍼 파우치 같은 걸 하는데 얘가 실제로 하다 보면 이런 간단한 심플한 필통은 안 그렇지만 지퍼 파우치만 해도 자르는 게 꽤 귀찮아요. 이걸 한 다음에 또 잘라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보통 심지를 붙이고 나면 재단 가위로 자르면 재단 가위가 조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재단 가위로 안 자릅니다. 보통 이제 심지를 자를 수 있는 막가위를 자르는데 막가위로 정확하게 자르기가 되게 힘들어요. 약간 밀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통은 패브릭 그립이죠. 패브릭 그립 그 분홍색 거기다 붙이고 이 우리 본디드 저기 패브릭 블레이드로 이걸 딱 잘라준 다음에 딱 띄면 바로 네, 미싱을 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 익스플로어용으로 나옵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저는 메이커 3니까 이걸로 진행을 할게요. 그 익스플로어도 똑같은 거죠. 어떻든 네, 설정해서 다시 기기에서 익스플로어 3 메이커 3를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인쇄어 자르기.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프린터가 앱손 되게 구형인데요. L65라고 한 몇 년 전에 4년 그 정도 전에 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인쇄를 하면 그 특이하게 생긴 용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 보정 용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정 용지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A4로 아까 프린트를 걸면요. 요런 게 출력이 됩니다. 이제 이 네모난 라인이 옛날에 크리커 보정할 때는 요 네모난 라인이 스티커 만들 때 여기 생겼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꺽쇠만 4개 생기죠. 아래쪽까지 이렇게 4개가 생기는데 여튼 이거를 매트에 붙입니다. 우리 접착 매트에 붙여요. 이게 이제 A4 용지죠. A4 용지인데 요걸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는 건 좀 약간은 두꺼운 용지, 약간 두꺼운 용지, 백색. 네. 이게 약간 색깔이 있으면 쌀 색깔처럼 미색이나 쌀미자죠. 미색이나 이런 거를 쓰시면 안 돼요. 무조건 순수 백색을 쓰셔야 됩니다. 일반 용지죠. 이게 보통은 그 댁에서 쓰시는 용지들은 70g 정도 될 겁니다. 되게 얇아요. 근데 가능하면 조금은 두꺼운 용지, 90g짜리를 쓰시면 좋은데 없으면 70g짜리 쓰세요. 하지만 가능하면 90g짜리가 좋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낄 때 찢어져요. 얇아갖고. 그래서 찢어지면 처리하기가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띄는 게 익숙하시면 그냥 70g짜리 쓰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약간은 두꺼운 용지 쓰는 게 좋다. 근데 여기서 이렇습니다. 프린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120g 용지를 초과하는 것들은 안 들어가요. 롤러에서 씹혀갖고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120g은 넘지 않으시는 게 좋다. 네, 이 사이에 용지를 흰색, 완전 백색이요. 거기를 넣어가지고 출력을 하시면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얇은 용지를 쓰신다, 70g짜리를 쓰신다면 라이트 그립을 쓰세요. 라이트 그립, 하늘색 있잖아요, 하늘색. 네, 이 하늘색 접착 시트를 쓰셔야 얘가 좀 덜 찢어져요. 여기서 이제 좀 이해하시는 건 이렇습니다. 하늘색이 있고 우리 연두색이 있고 보라색이 있잖아요. 보라색에는 아시다시피 붙이면은 이런 거는 그냥 뭐 안 떨어집니다. 그냥 그쵸?
그러면 이제 연두색 스탠다드 그립과 이제 라이트 그립만 설명하면 하늘색. 자, 요 둘이 접착력을 비교하면 둘이 느낌이 비슷해요. 상당히 비슷해요. 접착력이 라이트 그립이라고 약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라이트 그립은 이렇게 종이가 붙어 있잖아요. 스탠다드 그립이 있고, 스탠다드 그립은 붙으면 뛸 때 찢어지잖아요. 라이트 그립도 빨리 뛰면 찢어져요. 근데 라이트 그립은 어떠냐면 천천히 떼면은 안 찢어져요. 근데 스탠다드 그립은 천천히 떼도 찢어집니다. 약간 그런 접착력이에요. 얘는 약간 접착력이 둘이 느낌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접착력의 강도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얘는 약간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의 접착이면 얘는 되게 딱딱하게 붙는 그런 느낌의 접착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느낌이고요. 라이트 그립에다 붙이시면 이게 찢어져도 좀 괜찮다. 왜 이제 그 얘기를 하냐면 얘가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보통 2번에서 3번을 해요. 그래서 이 용지를 한 3장 정도 쓰게 되거든요. 2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띄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든 자, 말씀드렸어요. 70g, 90g, 120g. 뭐 요 범위 안에서 쓰신다. 여기서 100g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용지가 70, 80g, 90g이 팔 거예요. 복사 용지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좀 저렴한 70g을 쓰실 것이고 90g은 잘 안 쓰실 것이고, 보통 뭐 회사 뭐 하얀색으로 좀 유명한 회사 같은 경우는 80g짜리를 쓸 겁니다. 여튼 그래서 얘를 한 2-3장 미리 뽑으세요. 2-3장. 네, 한 장은 뭐 나중에 버릴 수도 있지만 2-3장 뽑아 놓으시고요. 2번은 반드시 갑니다. 네. 자, 그래서 넣고 이제 요걸 넣고 자르기 이제 넣고 나서 출력이 되면 얘를 매트에 붙여요. 매트에 붙이는데요. 매트가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여기 여백이 살짝 있습니다. 매트가, 그죠? 여백이 이렇게 있어요. 여백이 있는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롤러가 들어가는 자기이기 때문에 여기다 붙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안쪽에 붙이셔야 되는데, 안쪽에 붙이실 때 요게 요 모서리가 있는데 여기다 딱 맞춰서 붙이실 필요 없어요. 적당하게 붙이면 됩니다. 대신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가능하면 요 라인하고 평행이 되게, 예를 들면 약간 이렇게 붙이시거나 많이 삐뚤어지면 캘리브레이션 할 때 정밀하게 좀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기 수평을 좀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깥 라인이 있으면 이 안쪽에도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너무 멀리하고 이렇게 붙이시면 안 되고, 최대한 이쪽에 붙이지만 여기 완전히 딱 받진 않아도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실제로는 얘가 구석에 딱 붙으면 더 좋긴 하죠. 네, 여기 표시 있는 박스 안에 들어가면 딱 맞춰서 들어가면 좋긴 합니다. 근데 쉽지 않으니까요. 붙이다가 찢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충 맞추면 된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면 처음에 이걸 자릅니다. 여길 잘라요. 여길 자르는데 이게 완전히 맞았다. 예를 들면 이제 옆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위에 선이 한 확대를 하면 이 정도 두께라고 할게요. 여기가 정확하게 가운데를 지나갔다. 와, 이런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쪽 세로도 박스잖아요. 이렇게 세로 지나갔다. 이거는 캘리브레이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맞으면, 중앙을 지나가면. 근데 보통 이렇게 안 나옵니다. 사각형 있으면 이렇게 잘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캘리브레이션 무조건 진행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지나가는 건 보시면 이 두께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두께가 있으면 살짝 이렇게 벗어난 정도. 네, 살짝 벗어난 정도는 진행을 하고요. 완벽하게 맞았다. 사실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튼 그래서 여기를 우선 자릅니다. 얘가 자르고 어느 정도 맞았는지, 적당하다, 부적당하다가 나옵니다. 보통은 어떠냐면 이 박스가 이렇게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살짝 이 선 안에 웬만한 칼선이 이 선 안에 약간 들었다. 아니면 선에서 약간만 벗어났다. 이러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 벗어났다. 그걸 선택하면
맞춥니다. 한 번 얘가 이걸 맞춰요. 맞추고 다음에 또 해야 돼요. 네, 또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 두 번 하게 되는 거예요. 당첨 이런 거죠. 당첨. 네. 자, 이게 어설프게라도 살짝 이렇게 거의 살짝 이렇게 맞았다. 그러면은 다음 단계 진행 이렇게 했다. 잘렸다. 그러면은 당첨인 겁니다. 이제부터 자른 진짜 다시 테스트하는 얘는 2장 이러면 2장 씁니다. 무조건. 네, 요 용지를 2장 쓰게 돼요. 자, 그럼 얘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자릅니다. 여기를 이렇게 잘라줘요. 쭉쭉 자르는데 여기도 이 박스가 있으면요, 선이 있으면 선 두께를 확대한 겁니다. 만약에 잘 안 보이시면 핸드폰 있잖아요. 우리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카메라로 확대해서 보세요. 여기를. 아니면 돋보기로 보세요. 돋보기로 보면 이렇습니다. 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를 다른 색으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 정중앙을 이렇게 싹 지나가면 좋은데 살짝 옆으로 어긋나요. 왜냐면 이게 지금 되게 얇잖아요. 화면에서는. 근데 이거를 보셔야 돼요. 되게 깊이. 그러면 여기가 선이 이제 뭐 이걸 표현하기 좀 힘든데 사각형인데 이 선이 이 중앙이에요. 여기가 중앙이에요. 살짝 여기에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가면 옆에 선에는 중앙에서 약간 걸친 것보다 조금 더 가요. 일반적으로. 여기보다 여기가 넓은 거죠. 오차가. 이 반대쪽은 보면 반대쪽이 이렇게 있고 중앙에서 살짝 또 왼쪽이야. 살짝. 이 둘이 비교를 해서 그나마 이 중앙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애를 선택하면 됩니다. 왜냐면 얘는 그나마 중앙에 조금 더 가까워요. 왼쪽에 있는 애, 오른쪽에 있는 애보다. 그러면 다시 즉 10번이 9번이나 11번보다 조금 더 중앙에 가깝다. 조금이라도. 그럼 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줄을 얘가 잘라요. 자르면 얘가 만약에 J다. J인데 요 I나 K보다 얘가 약간 더 중앙이다. 얘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한번 잘라요. 쫙 이렇게 자르거든요. 잘랐는데 중앙에 맞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또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만약에 이게 어중간하잖아요. 지금 정중앙이 아니었잖아요. 얘가. 그럼 한 번 더 가시는 거예요.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2장 쓰는 거죠. 또 그렇게 해갖고 해보면 이게 아까보다 조금 더 중앙에 들어가요. 조금 더. 조금이라도. 즉 이게 만약에 요 두 개가 좀 이건지 조금 애매하다. 둘이 비슷비슷한 것 같다라고 하면 진행을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어느 한쪽에 몰리도록 만들어요. 어느 한쪽에 중앙에 딱 맞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맞는 거예요. 보통은 10번, 11번일 가능성이 높고요. 중앙이잖아요. 11번에 딱 중앙에 맞고 아마 이게 J에 맞아야 될 거예요. K인가 J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맞아야 될 겁니다. 그럼 딱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 얘를 딱 자르고 끝냅니다. 이제 얘를 다 띄어야죠. 띄는 게 좀 골치 아프긴 한데 다 띄는 겁니다. 그러면 캘리브레이션이 끝나요. 자, 아까 한 면을 다시 보여드리는데 이거를 여기서 다시 인쇄, 아까 출력을 했잖아요. 다시 인쇄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로 해서 인쇄를 하시면 이게 파일로 저장이 되거든요. 파일로 저장이 된 걸 한 3장 정도 미리 출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계속을 누르면 붙이라고 하죠. 그다음 계속을 누르면 이제 연결을 합니다. 메이커 3 선택했고요. 자, 우선은 똑같죠? 이 상태에서 매트를 로드하고 커팅을 누르면 아까 그렇게 커팅을 해주게 됩니다. 커팅을 해주게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보정용지, 출력한 보정용지에서 첫 번째 하는 건 여기다. 이 사각형을 자른다. 자, 사각형을 자르는데 얘가 딱 맞지 않아도 됩니다. 딱 맞지 않았어도 자,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어요. 그게 어느 상태냐면
사각형에서 살짝 아주 살짝 이렇게 비껴나갔을 때 약간 넘어왔어요. 많이 아니에요. 거의 안에 맞았는데 살짝 비껴나갔을 때는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위도 벗어났고 아래도 벗어났고 여기도 벗어났다. 즉 웃긴 게 뭐냐면 사각형 이렇게 쓰면 이 사각형이랑 똑같은 게 아니고 여긴 맞는데 여긴 약간 크게 잘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 경우도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안 돼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많이 안 넘어갔을 때 아니면 아예 이 자르는 커팅 라인이 안으로 다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 선 안에요. 이 박스 안이 아니라 이 선 안에 딱 가운데 들어와서 잘렸을 때 그 경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얘가 여기를 칼로 쭉쭉 잘라요. 다 하나씩. 근데 좀 여기는 안 맞습니다. 안 맞다가 요쯤 어디서 맞아요. 요 안을 자르기 시작해요. 요 선 안을.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 보통 요 두 개에서 어중간한 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선이 있으면 중앙이 아닌 약간 여기도 선이 이 옆에 11번도 중앙이 아닌 약간 옆으로 비껴나가거든요. 완전 중앙이면 좋은데 완전 중앙보다 살짝 오른쪽인 경우나 살짝 왼쪽인 경우가 있어요. 거의 맞았는데 이 경우는 어떻든 얘를 우선 선택합니다. 얘가 거의 더 가까우네. 얘가 더 가깝냐 얘가 더 가깝냐 중앙에서 그걸 잘 봐서 선택을 하시고요. 안 보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으로 봐서라도 확대를 해서라도 보세요. J도 마찬가지입니다. J도 그렇게 하세요. J의 보통 KI 이 세 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딱 중앙에 맞는 데를 하십시오. 그래갖고 선택을 하면은 이제 드래그 풀다운 드래그 그 풀다운 메뉴라고 이렇게 누르면 쭈루룩 내려오는 거 있는데 그걸 두 개 선택하고 나면 얘가 한번 자르거든요. 자르고 나서 한 번 더 하겠냐고 물어볼 때 한 번 더 하세요. 그럼 얘가 정중앙에 가까운 애가 만들어집니다. 11번이거나 뭐 J거나. 그래서 정중앙이 거의 딱 되면 이게 선이 되게 얇기 때문에 정중앙인지 아닌지 보기 좀 힘드실 거예요. 이 선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넣으시면 되는데 자, 요거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확대. 네. 요거를 좀 더 확대를 하면 요게 라인이 지금 더 안 커지네요. 이게 최대인가 봐요. 최대인가 본데 요걸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이렇게 그려봤자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여기를 잘라요. 실제로 가운데를 자르거든요. 근데 요 자른 게 요게 그 선이라고 칠게요. 이게 이겁니다. 요 중앙에 딱 맞지 않고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미묘하죠. 이걸 더 디테일하게 가실 거면 한 번 더 진행을 하시고 이 정도면. 근데 이게 중앙이라고 할 때 선이라고 할 때 살짝 여기다. 이거는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실습하는 거는 제가 직접 실습하는 건 다른 영상에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아마 어떤 상황인지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캘리브레이션의 기본 개념은 아셨고 실제로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도 물론 직접 보질 않으셔갖고 불안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따라 하시면 완벽하게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다음에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조금 다르다. 그럼 그때 한번 더 캘리브레이션을 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